지난번에 보신 영상인데요. 지난번 8755회 여기서 저 앞에 빨간색 라이더 저분께서 정정방송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이 한 그룹이에요. 제일 앞에 가시고요. 또 한 분은 그날 화장실이 급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분하고 또 뒤에서 오시는 분은 그날 처음 봤어요. 두 분 다 게스트였답니다. 다른 분들은 동호회 회원들이고요. 그리고 게스트로 가셨답니다. 두 분 다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요.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 분은 많이 찍으시고 한 분은 좀 덜 찍으시고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양쪽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저도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그분도 사진을 찍어주러 오셨습니다라고 하시고 그 정도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뒤에서 제 뒤쪽에 계시는 분이 좀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갑니다. 가다가 어떤 상황이 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서요. 자, 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저 가죠? 가는데 저러다 아이고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원본은 이거보다 좀 소리가 더 커요. 근데 음성 변조되고 음성 변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났어요. 여기서 카메라를 꺼냅니다. 물 들려면 카메라를 돌려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이분이 카메라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나한테 넘어왔다. 근데 이분은 뒤에 분들한테 자,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수신호하고 그리고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뒤에서 빠르게 달려왔다.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분은 왼쪽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요 앞에 자전거 라이더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못 들었다. 앞에 분 나 이어폰 안 꼈다. 이어폰 꼈다 안 꼈다. 근데 이어폰을 꼈는데 귀에다 걸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렇게 지나갈 때는 보다 더 확실하게 지나갑니다 확실하게 좀 더 큰 소리 했더라면 문제는요. 카메라 이렇게 둘러맨 거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온 거냐? 난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운전미숙이 아니고요.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 앞분은요. 이분들 사진 찍어주려고 게스트로 여기 오셨대요. 그래서 달리면서 사진도 좀 찍어주고요. 같이 달리면 찍으면요. 사진이 예쁘게 나요. 패닝샷 촥 지나가면서요. 이분은 지나간다고 소리 질렀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못 들었다. 이어폰 꼈다 안 꼈다. 하여튼 이 앞분은 내가 사진 찍은 건 맞습니다. 사진 찍느라고 제가 사진 찍느라고 옆으로 간 거 그건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에 방송되었던 앞에 레드 자켓입니다. 왜곡된 영상으로 채택되어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재판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악플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훼손은 고소 가능한지요. 왜곡 부분은요. 자전거 추월한다. 전 못 들었습니다. 라이딩하는 모든 사람들이 증명 가능합니다. 제가 이어폰 꽂고 추월 신호를 못 들어갔다 하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라이딩용으로 개발된 애프터샥 골전도 제품을 착용 중이며 외부 목소리에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어폰을 꽂아서 안 들은 건지 아니면은 이어폰을 꽂긴 꽂았는데 그
뒤에다 이렇게 대서 그래서 그래서 외부 목소리 다 들릴 수 있고 이어폰도 들릴 수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왼쪽 하는데 그 소리를 큰 소리를 못해 안 했으면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목적은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대요. 가능하네요. 여기서 저는 뒷사람에게 촬영하겠다고 자, 사진 찍을게요 라고 하고서 옆으로 빠졌대요. 근데 뒤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에 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아, 참.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제가요, 이걸 해야 되나?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싸움으로 번졌군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또는 얼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비밀만 묻고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명예훼손 아니죠, 저거는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거는 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모자이크 확실하게 하면. 그리고 이 사람 인적사항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려는 건 맞지만 뒷자전거 지나간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어폰 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정정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의 라이딩 중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타가 난다는 건 제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딱 떠 있어요. 네. 이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서 읽어드릴게요. 의견 감사합니다. 저 또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나? 네. 악성 댓글 유도하며 이미지 해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정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카페에 제가 얘기한 거 옮겨가지 마세요. 한문철 70대 30이라 얘기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내용을 쓰세요. 내용을. 사진을 찍으려 한 건 맞지만 뒷자전거 지나간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어폰 끼지 않았다는 부분. 오늘 아침에 그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칸 건너면 서로 아는 분 아닌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돼서 그게 없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조금씩 양보해서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두 분 이상 배상 책임보험 없나요?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나요? 경찰에 사고 접수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글이 쭉 주고받았습니다. 예. 네, 저도 서로 보험이 있습니다. 서로 타박상이고요. 자전거 파손 정도고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지인의 지인 관계고요. 지인의 지인 관계는 또 이쪽 분은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데. 아니, 한 칸 건너면 알 수 있죠. 한 칸 건너면. 평소엔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 나중에 알고 서로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전치 2주인데 한쪽 분은 지금 5주째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 힘들대요. 앞에 분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뒤에 분은 많이 다쳤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돼서 그거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경찰에 접수됐대요.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나왔습니다. 저 또한 사진 촬영을 해서 옆차로 이동한 거 맞으니 과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경찰은 제가 이랬어요. 경찰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앞뒤 관계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 가면 뒤에 자전거를 가해차를 볼 거예요. 그러나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 중심을 잃고 방향 틀어서 사고 났다면 저는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과 법원에서 과실비율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두 분 크게 다치신 거 아니면 이 사고를 액땜했다 생각하고 한치 건너면 나중에 앞으로 누구 서로 아는 사이면 아이고 이걸 가고 경찰서까지 가고 안타깝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요. 오늘 양쪽 주장 그대로 소개하면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인지 투표해볼까요? 아니면 양쪽 주장이 이렇다고만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저는요. 뒤 라이더에게 촬영 수신호를 주고 반대편 차로로 이동한 게 맞습니다. 제가 균형을 잃거나 미숙했던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마침 후미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자전거 빠르게 지나가서 못 봐서 그래서 사고 난 겁니다.
양쪽 입장, 그리고 양쪽 입장도 전해주시고요. 저쪽은요, 네, 뒤에서 가신 분은 화장실에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했대요. 그게 지나간다, 지나가겠습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차가 왼쪽 들어오길래 왼쪽 그랬대요. 한쪽은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하려면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둘 다 같은 얘기를 놓고, 아니, 내가 이쪽으로 신경 쓰니까 얘기하는 게 못 들은 거죠. 안 들린 거죠. 나는 큰 소리 해야 되나 급하니까 하는데 지나갑니다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둘 다 똑같은 산으로 보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느 쪽이 한쪽이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사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같이 모셔다 드렸대요. 나이도 1살밖에 차이 안 나요. 한 사람 39살, 한 사람 40살. 근데 화장실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화장실 급했는데 사고 나면 내가 몸이 아픈데 화장실 갈게. 그건 잊혀지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치 않은 걸 갖고서 둘이서 이거 경찰서까지 가고. 억울한 부분은 제가 자전거 초보여서 저 초보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 미숙해서 사고 난 게 아니고요. 미숙으로 사고 난 게 아니고요. 선도에서 촬영하면서 뒤에 라이더에게 신호를 주고 뒤에 사진 찍습니다 라고 하고, 물론 사진 촬영은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요, 맞은편에, 반대편에 자전거 없는 걸 알고 수신호로 사진 찍겠습니다 라고 이동한 겁니다. 물론 사진 촬영 과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지나간다고 알리지 않고 왼쪽으로 지나가려 한 점과 자전거 타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던 점, 운전 미숙이 아니고 뒤 라이더를 찍기 위해서 왼쪽으로 건너간 거,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합니다. 이어폰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귀에 꽂았을 수도 있고 귀에 걸치기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수한 이어폰이기 때문에 내가 이어폰 꼈어도 뒤에서 오는 소리 다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어폰은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입니다. 앞자전거에 그쪽에서 대리인으로 왔던 손해상사는 이어폰 꽂고 있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 꽂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들린 게 아니라 이어폰 꽂아도 난 소리 다 들린다. 그러니까 이어폰에서 빼고 얘기하자고요. 앞자전거가 충분히 알아듣게 지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지나갔어야 하기에 뒷자전거도 잘못했다. 자전거 동호회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뒷자전거들에게 수신호하고 한 손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이게 달리면 사진 찍는 게요, 이렇게, 그걸 패닝샷이라고 그래요. 같은 속도로 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칙칙칙 지나면서 무진장 멋있게 나와요. 인물만 딱 포커스 맞은 거.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사진 찍고 왼쪽으로 방향 전환했다. 방향 전환은 맞아요. 자, 그럼 지나가면 앞자전거한테 큰 소리로 지나갑니다 이래서 했었는데, 뒷자전거도 잘못했으니까, 아니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 사진 찍을게요 하고 방향 전환 앞자전거도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표 해볼게요. 100표. 100인에게 여쭙습니다.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투표 시작. 50도씩 해볼까요? 다시. 지금 현재 61표에서는요, 앞자전거도 잘못했다가 10%, 뒷자전거도 잘못했다가 90%입니다. 현재 몇 명이냐면 61표였어요. 이제 세 번째. 둘 다 똑같다도 해보겠습니다. 3. 지난번에 50표 했었는데 지금 60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둘 다 똑같다. 자, 둘 다 똑같다까지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미 60표, 61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자, 둘 다 똑같다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표. 뒷자전거도 잘못했다가 4%, 앞자전거도 잘못했다가 52%, 둘 다 똑같다가 44%.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글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저 이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서로 한 칸 건너면 아는 사이인데, 아유, 좋게 보험 들어있으면 양쪽에 다 보험 들어있대요. 그럼 이쪽에서 저쪽 해주고, 저쪽에 이쪽 해주고, 그리고 빨리 좀, 더 빨리 낳게 하고, 그러고서 서로 액땜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게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경찰에 접수하고, 나중에 또 복잡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서로 상대편 치료해주고, 저는 지난번에 뒷자전거 30, 앞자전거 70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찍기 위해서 틀어진 것이 뒷자전거 입장에서 보면은 중심 못 잡아서 그랬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전거는 두 손을 타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 사진 찍는 거 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 물론 가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감 잡아서요. 그럼 몇 장 한 장 건질 수 있는 거 중에 딱 하면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할 때는 큰 소리를 알려야 돼요.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앞자전거가 내가 똑바로 유지해 줄 때, 좀 오른쪽 비켜주면서 유지해 줄 때 그때 지나가야 돼요.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7대3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똑같다는 의견이 44%인데요. 둘 다 똑같다는 것은 과실비율이 똑같다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 이걸 갖고 뭘 이렇게 크게 누가 죽었습니까? 식물인간 됐습니까? 앞에 분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다치고 뒤에 분이 좀 더 다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치료해주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면서 한도가 보통 1억 대이잖아요. 저희 손해액이 1억 이상 나오겠어요? 빨간 자켓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계기로 부주의와 사진에 대한 반성 중입니다. 한강이나 대로변에 사진 찍는 라이더가 많은데 이번 방송으로 한문철 TV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이분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사진 무진장 좋아했고요. 저 마크4, 캐논 마크4하고 그 다음에 6D 씁니다. 뭐 쓰시나 했더니 6D 쓰신대요. 우선 저한테 막 화가 나서 글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풀어드려야죠. 풀어드리는 건 서로 이제 관심사를 같이 얘기하면서 라이딩 하면서 사진 찍는 거 위험해요. 넓은 공간에서 다른 그룹 없이 우리끼리만 간격 두고 찍으면 괜찮겠지만요. 팬인상 찍으려면 같이 다니면 찍어야 하긴 하겠지만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인스타나 개인 SNS 홍보 목적 사진 촬영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이번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뀔 겸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예. 이제 뒷자전거요. 뒷자전거 운전자분은요. 그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 건물 거기에 근무하셨었대요. 회사가 거기 있었대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갔지만. 그래서 사모님께 저를 몇 번 보셨대요. 그러세요? 사모님 그러면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사 가셨대요. 그 회사가. 저는 이 뒷자전거 분께는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 같은 건물이시라고요. 언제 한번 저 방송 안 할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차 대접해 드릴게요. 이 앞에 운전자분한테는 저는 캐논 쓰는데요. 저는 마크4하고 6D 써요. 어느 거 쓰시나요? 네, 저는 6D 씁니다. 두 분이요. 뒤에 분은요, 지금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루신대요. 정신과 약을 드신대요. 잠깐만, 정신과 약이 맞나 보고요. 이분이 저한테 네, 여기 써 있어요. 지금 5주째 저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5주째 잠도 못 자고 보험 처리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검진도 받고요. 지금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재발돼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지금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이거 갖고 이게 잠 못 잘 정도예요? 참나. 지금은 정신과에서 안정을 취하여 요양이 우선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어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과실비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마지막엔 이분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 분도 본인도 카메라 준비해 가셨는데 저도 카메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 다 그 그룹에서 게스트로 참여하신 거 맞나요? 그 그룹에? 예. 라이딩 그룹에 게스트로 참석했어. 두 분 다 게스트로 참석한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에 사진 찍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지고, 그렇죠. 집에 가면은 이거 신경 쓰면서 경찰 조사받지요. 과실매 때문에 신경 쓰이죠. SNS에서 올려갖고 또 댓글들 올라오고 그러고, 우리 편 댓글 올라오면 기분 좋고, 나한테 나쁜 거 들어가면 신물이 넘어오고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오픈시킬게요. 뒷자전거, 뒷라이더입니다. 저 39세 상대는 40살이에요. 그쪽 그룹 라이딩에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일치돼요. 예. 이어폰 꼈다 안 꼈다 뭐 이 부분,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한다고 그러면 50도시로 좋게 끝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자전거 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 게스트에 손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그룹에 손님으로, 둘 다 손님으로 왔고, 손님들끼리 싸우면 그 그룹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고 날 수도 있죠. 자전거 타다 부딪힐 수도 있고요. 자전거 경주하다가도 부딪히기도 하는데, 저는 둘 다 똑같답니다. 손바닥이 한쪽에서 소리 안 납니다. 이게 영상 다시 보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보면서 영상.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어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급할 때 좀 확실하게 지나갑니다라고 확실하게 크게 샤우팅하지 못한 거. 뒤에 사진 찍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딴 데 생각하면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나갑니다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라이딩하면서 사진 찍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라니 넓은 데서 우리만 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찍기도 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거리를 두고 찍기도 하고, 뭐 특수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패닝샷. 네, 패닝샷 찍으러 같이 달리게 되지만, 그러나 안전히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다가 이렇게 하다가, 사진 찍는 사람과 또 모델도 조금만 더 하다가 바다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 찍는 거 무진장 위험해요. 안정적인 자세에서 찍어야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네, 인스타나 개인 SNS 홍보 목적 사진 촬영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한 단계 건너면 다 친구고 1살 차이 형동생입니다. 10살까지는 친구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고 그런데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두 분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여기에만 지금 꽂혀 있으시잖아요. 빨리 꽂힌 거 다 뽑아버리세요. 그래 앞에 자전거 운전자는 나 초보 아니다. 내 초보 아닌 거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위험한 사진 찍지 마시고요. 뒷자전거 분도요. 그렇게 몇 대 몇에 뒷자전거 분이 경찰에서 앞뒤 관계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민사적으로 또 다퉈야 되겠죠. 내가 그럼 법원에 가면은 뭐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또 몇 대 몇 실질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즉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엊그제인가? 잠깐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와, 지금도 다들 바쁜 시간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돼서 인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도로교통법에서는 다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추월 차량에 대해서 가해차는 거 판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민사를 진행해야 될까요? 경찰관에 따라서 사진 찍느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중심 잃은 걸 제외하고 저는 중심 잃은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심 잃은 거나 이렇게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무조건 앞뒤로 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나면 민사소송에서 과실비를 판단받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에서는 다른 거 다 제외시키고 앞뒤로만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면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까요? 경찰관들 상당수는 형식적 판단, 네, 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럼 민사로 가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민사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 과실비까지 그럼 민사로 가야죠. 이게 어제까지 이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두 분의 사건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듯해서 안타깝네요. 이걸 갖고 법원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고 경찰서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룹하고 초대한 분들은요, 초대한 분이 이쪽 초대한 분 같이 해서 이거 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랬어야죠. 이 사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없습니다. 둘 다 너무 예민하세요. 예민하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제가 양쪽 입장 그대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투표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고 두 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힘들 때 씁쓸한 소주를 한 잔 기울일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